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기업과 경영에 의해 제8주차 제2교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좀 아까 1교시 시간에 1교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기업과 경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 그 내용들을 잠깐 저희 교재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제 교재 부교재입니다. 부교재인 처음 만나는 인공지능, 김도주 교수님 교재입니다. 보시면 AI에 대한 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과 로봇, 사람과 인공지능이 만나는,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이 만나는 부분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사람과 인공지능 로봇이 손을 잡는 부분. 이쪽은 Artificial Intelligence, 여기는 Human Intelligence. 그래서 사람의 지능과 인공지능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까 표정의 변화라든지 억양의 변화를 통해서 감정을 유추해내는 페퍼,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대한 다른 교재입니다. 보시면 스튜어트 러셀, 그 다음에 피터 노르빅 두 분이 쓰셨고요. Modern Approach, 그래서 현대적인 접근이다 나온 그 교재이고요. 보시면 여기에 예를 들면 의학에서 의학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유성의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다친 사람이라든지 또는 어떤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한 부분이라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정유라든지 화학 제품에서 쓰이는 그런 제어기,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한 영어 튜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에이전트가 나옵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이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그리고 센서, 외부의 환경을 보고
느낍니다. 판단, 생각하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what the world is like now. 세계는 지금 어떠냐? 세계는 지금 어떠냐? 그래서 condition, action, rules. 규칙이 주어집니다. 조건은 어떻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냐? 그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규칙이 주어지면 what action I should do now. 지금 나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냐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actuator,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만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것들을 느끼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까지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Artificial Intelligence in Digital Marketing, 그런 교재이고요. 거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Google doesn't just want to pull up a list of useful search results. 구글은 단지 유용한 검색 결과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it wants to be able to answer questions.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라 이겁니다. 답을 하려고 한다. 답을 제시하려고 한다. 인공지능이 해야 돼. 또 하나는 보시면 이제 ICAR 이라는 저널의 국제학회에서 학술대회 때 토론이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Anonymous Communication Relays for Tactical Robots 나옵니다. Robots 나오고요. 이 보시면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인공지능형 로봇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형 로봇을 제어할 때는 이 인공지능형 로봇이 유선으로 되어 있으면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선으로 하면서 이 앞에 있는 로봇이 리더의 로봇이 되고 뒤에 있는 로봇들이 이걸 따라가는 그런 로봇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게 바로 인공지능 로봇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미 시작돼서 진행 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 너무 과도한 표현이다. 이거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대단히 많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기관 기반의 1차 산업혁명,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혁명인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인 3차 산업혁명에 바탕을 두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 그리고 빠른 통신기술을 융합한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그리고 빠른 통신기술을 융합한 지능정보기술이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아시는 것처럼 보실 수 있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 중요하고 빅데이터 중요하고 통신기술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사물인터넷, 중국에서는 인터넷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물과 사물 간의, 사물과 사람 간의 사물인터넷, 연결하는 사물인터넷이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자동차, 3D 프린터,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이런 것들이 이런 분야에서 비약적인 기술적 혁신의 형태가 나타날 거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들어보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이나 뭐 인공지능이나 자율자동차 무인 자동차죠. 3D 프린터나 아니면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아시죠? 작은 소재를 이용한 나노기술 등의 분야에서 비약적인 기술적인 혁신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 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이미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기업의 환경과 기업의 운영 방식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미리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연결이다. 커넥티비티와 인텔리전스, 지능입니다. 연결과 지능이다. 고도로 발달된 통신기술을 이용한 연결,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다. 하나는 고도로 발달된 통신기술, 이용한 연결, 그리고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지능,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연결 사회, 하이퍼 커넥티비티를 가져온다.
초연결 사회, 초 아주 높은 수준으로 연결된 사회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혁명에 비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기존에 주은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보다 더 빨리,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으로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추론, 음성인식, 영상인식, 자연어 이해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본 부분에서는 이것 이상인 거죠. 에이전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환경에 맞는 행동을, 환경을 인식하고 환경에 맞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그래서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할 사람처럼 human intelligence, 사람의 지능처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추론, 음성인식, 영상인식, 음성, 영상,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런 정보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자연어 이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기계어, 컴퓨터의 언어인 기계어가 아니라 자연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게 인공지능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은 인간 두뇌와 컴퓨터 기술의 결합, 인간의 두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 사람의 두뇌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컴퓨터의 기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간 지능이, 인공지능의 핵심인 사고, 학습, 추론, 음성인식, 영상인식, 자연어 이해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사고나 학습, 추론, 음성인식, 영상인식, 자연어 이해 등을 바탕으로 기계가 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도약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 이 중요성은 2016년 3월 세상을 놀라게 한 알파고 출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한다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기반,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 기반, 전기에너지에 바탕을 두고 대량 생산을 하게 했고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 지식 정보 협력,
지식정보혁명이었습니다. 지식정보혁명. 3차 산업혁명이었고요.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컴퓨터나 통신기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통한 지능화의 역할을 한다. 자동화에서 지능화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은 학습과 빠른 추론 능력,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학습을 하게 하고 학습을 위해서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학습 능력, 빠른 추론 능력, 추론을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앞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하게 하는 것이고, 추론 능력을 통해서 지능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요 영역 중에 하나인 Deep Learning. 그래서 Deep Learning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주식 가격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지지율은 어떻게 변할 것이다. 경제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것들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능형 로봇. 그러니까 아까 페퍼를 살펴봤고, 또 인공지능형 로봇인 그런 얘들, 아까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리더 로봇, 따라가는 로봇, 이런 로봇들을 봤습니다. 인간의 음성을 이해하고 사람에 가까운 인식과 판단 능력, 사람과 유사한 인식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형 로봇이다. 지능형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영역 중에 하나이고 인공지능적인 능력을 갖춘 지능형 로봇이다. 인공지능적인 능력을 갖춘 지능형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 그래서 지능형 로봇이다. 그래서 현재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로봇은 용접, 조립 등 비교적 단순한 반복 작업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로봇을 1세대 로봇이라고 한다. 아까도 처음에 정의나 화학 분야, 아니면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있는 그런 로봇, 인공지능 이런 분야는 이런 제1세대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장을 가보시든지 조립하는 공장들을 가보시면 이런 로봇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들을 합니다. 용접을 한다든지 조립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지능형 로봇은 무선 네트워크 등
별도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고 적응할 수 있는 로봇이 된다. 별도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고 적응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아까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 스튜어트 교수님 쓰신 그 책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인공지능, 이런 로봇으로 인공지능, 신경망, 퍼지 이론, 지능형 제어 등 지능 서비스, 지능 시스템 전반에 걸친 컴퓨터와 관련된 첨단 기술들이 사용된다. 이겁니다. 인공지능, 신경망, 퍼지 이론, 지능형 제어 이런 전반의 기술들이 활용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과 2교시 강의까지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교시 시간에 같이 또 더 진행하면서 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배워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